안녕하십니까. 허공종합설계 2조 평가 발표를 맡게 된 윤지홍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는 목표 설정 및 합성, 분석, 제작 1, 2를 제작으로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 단계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및 합성입니다. 저희는 ASALD를 하기 위해서 성장 영역과 비성장 영역이 되도록 SIM 표면의 이니비터를 선택적으로 흡착시켜야 한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SIM 표면이 포로스 펠렛의 형태로 제작될 수 있어야 한다. 인시추 FTIR 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SIM 표면을 제공할 수 있는 포로스 펠렛의 제작 방법을 설계하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에 따라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ALD를 하기 위한 펠렛 제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SI2 파우더로 펠렛을 만들고 질화반응시켜 SIM 펠렛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SIM 파우더로 직접 펠렛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SiO2 파우더로 펠렛을 만들고 SIN을 ALD 증착시켜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펠렛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변인 및 조건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별했고, 각각 그리드, 압력, 프리스탠딩, 로딩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변수 및 조건으로서 먼저 그리드입니다. 그리드에 파우더가 뭉치게 되면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최대한 파우더를 그리드 위에 골고루 얇게 일정한 압력을 주어 펴주어야 합니다. 이때 압력을 설정해야 하는데 저희는 압력을 최소 1톤부터 최대 5톤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스탠딩입니다. 프리스탠딩은 90% 이상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딩입니다. 이번 설계에서 저희는 파우더 양을 50mg으로 고정한 채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입니다. 먼저 ALD에는 플라즈마 ALD와 열 ALD들 다양한 ALD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라즈마 ALD는 순간적인 에너지의 플라즈마를 이용해 증착이 이루어지며 빠른 증착 속도와 깊은 선택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겉면에 플라즈마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까지가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ALD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Thermal ALD입니다. Thermal ALD는 플라즈마 ALD에 비해 증착 속도가 느리지만 망막 품질 및 보폭성이 우수하여 더욱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설계 및 제작하는 실험실 환경이 플라즈마 ALD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열 ALD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방법의 펠렛 제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SiO2 파우더를 질화 반응시켜 펠렛을 만들고 SIM 펠렛을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SiO2 파우더를 사용하여 고온의 질소랑 반응하는 질화 반응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질화 반응이 고온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650도까지 실험이 가능한 ALD에 부적합하고 질화 반응 이후 표면에 균일하게 SIM 방막이 형성되지 않아 균일성이 떨어지고 두께 조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계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SIM 파우더로 직접 펠렛을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압력과 로딩의 양을 변수로 두어 최적의 파우더 필드를 찾아낼 수 있고,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보다 두께가 더 두껍지만 컨포멀리티가 더 우수합니다. 위의 사진은 TiO2 펠렛의 파우더 필드 사진입니다. 여기서 표를 보시면 프리스탠딩이 나와 있는데 프리스탠딩이 97.8%로 저희가 정한 최소가 90%를 훨씬 넘겨 매우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그리드도 이 사진과 같이 똑같은 그리드이므로 위와 같은 비슷한 사진이 나오면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는 SiO2 파우더로 펠렛을 만들고 SiNALD 증착시켜 형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전구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저희는 총 5가지 리액턴트 레시피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수 없는 레시피들이 있는데 화면에 나온 빨간색은 매우 위험한 물질로서 하이드라진, 즉 N2H4는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노란색은 약간 위험한 물질로 SI4와 SiI4와 Si3CL6가 있고 하늘색과 검정색의 경우 안전하여 구하기 쉬운 물질입니다. 저희는 안정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HCDS와 NH3를 전구체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일반적인 ALD 실험 과정입니다. 위의 과정을 완료한 게 한 사이클이고 저희 실험 과정에서는 SIN 두께가 0.5 나노미터 이상이 되게 만들기 위해 5에서 10사이클 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ALD 공정을 통해 입착시켜 만든 펠렛에 비해 두께가 다른 방법에 비해 더 얇고 두께가 얇음에 따라 FTIR을 할 때 투과도를 더 높일 수 있어 IR 피크 관찰에 용이합니다. 또한 특정 피크를 통해 펠렛 표면에 어떤 물질이 추가되거나 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다공성도나 그리드에 파우더가 채워진 비율이 낮으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작 단계입니다. 저희가 전고체로 사용하고자 한 암모니아가 제때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본래 제작 단계 때부터 실험을 진행해야 하나 실험을 진행할 수 없어 암모니아 외 다른 전구체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사한 전구체입니다. SiCl4의 경우 표면 흡착 정도와 화학종 안정성이 낮지만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i3CL8의 경우 가격이 비싸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표면 증착 이후 NH4Cl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좋은 공정 시 그로스 펄 사이클이 증가되어 원활한 IR 관측의 기반 두께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iH3Cl의 경우 400도 이상의 공정에서 디컴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SiH2Cl2의 경우 실온에서 자연 발화를 할 정도로 인하 온도가 낮고 로우 프레셔 CVD와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띠게 되어 펠렛이 두꺼워져 저희의 실험 목표인 IR 관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할 실험의 설명 및 전반적인 실험 계획입니다. ALD는 위 그림과 같이 4개의 기본적인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부터 전구체 주입, 두 번째 퍼지, 그리고 리액턴트 주입, 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전구체를 주입하여 표면 화학종의 결합을 시킵니다. 이후 주입할 반응물과 불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챔버에 결합이 되지 않은 전구체가 남아있지 않도록 퍼지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반응물을 주입해 표면 화학종과 결합을 시켜주고 남은 반응물과 부산물들이 남아있지 않게 퍼지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챔버의 크기, 온도, 가스 흐름 속도, 막 균일성 요구도 등의 변인에 따라서 주입과 퍼지 시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주입 시간이나 퍼지 시간은 착 정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첫 실험에 30초 이상의 충분한 퍼지 시간을 설정하고 이후 실험을 통해 최적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계획한 ALD 방법입니다. 기존 SIN 형성 방법들 중 SiO2 펠렛에서 그 SIN층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50mg의 SiO2 파우더를 그리드에 도포하여 약 5톤의 압력으로 균일한 펠렛을 제작합니다. 실험 레시피는 300도 및 515도에서 각각 전구체 HCDS 10초 주입, 듀레이션 6분, 퍼지 3분, 그리고 NH3 10초 주입,
이하 동일입니다. 이 사이클로 5에서 10사이클을 진행합니다. 고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호기에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형성된 펠렛의 파우더 필드 퍼센트를 확인하여 이 값이 90% 이상 나올 시 IR 분석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IR 분석입니다. IR 분석은 3호기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작한 SiO2 펠렛의 백그라운드를 찍습니다. 이는 이후 ALD를 통해 SiN 펠렛을 제작하였을 때 SiN이 잘 형성되었는지 비교하여 보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백그라운드를 찍은 SiO2 펠렛을 계획한 레시피대로 ALD한 후 백그라운드를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두 백그라운드 간의 디퍼런셜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저희가 진행할 실험의 결과 예상입니다. 위 사진은 기존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 위 실험은 3호기에서 진행하여 인시추 FTIR을 진행할 수 있어 각 스텝마다 변화하는 피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0도의 온도에서 락인 밸브를 닫은 상태로 HCDS 6초 주입, 듀레이션 타임 6분, 퍼지 3분, NH3 1초 주입 이후 동일한 과정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이 동그라미 부분이 피크인데 내려가는 피크의 경우 감소하는 피크로 반응물에 속해 물질이 없어진 정도를 나타내고 올라가는 피크의 경우 상승하는 피크로 생성물에 속해 물질이 생성된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SINALD가 만약 이상적으로 반응을 하였을 경우 피크 그래프에서 이 3700 부근이 OH 픽이 샤프하게 감소를 하고 3300 부근에서 NH 피크가 상승하고 2200 부근에서 SIH 픽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위 결과 그래프에서는 이 피크의 뚜렷한 증가가 보이지 않고 이 감소하는 피크도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그 뚜렷한 증가 감소가 관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온도로 인해 반응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작 2입니다. 1차 실험은 11월 20일에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실험은 SiO2 펠렛 위에 SiN을 ALD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300도와 515도의 이제 5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도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450도 이상에서 부산물들 간의 재합성이 일어나기에 온도 조건을 300도와 400도로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iO2 펠렛을 제작합니다. 그 후 전구체인 HCDS를 6초 주입해주고 퍼지 30초, 암모니아 NH3를 3초 주입해주고 퍼지 30초를 해줍니다. 이를 5사이클 반복합니다. 그 후 SIM 펠렛의 파우더 필드를 확인하고 이 값이 90% 이상으로 나올 시에 IR 분석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듀레이션 시간을 6분, 퍼지 시간을 3분으로 설정하였으나 어, 여기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기존 실험 진행한 데이터에서 듀레이션 타임을 6분, 퍼지 시간을 3분으로 설정하였었는데 그 실험에서는 낮은 온도의 실험이었기 때문에 듀레이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퍼지 시간도 충분히 갖는 걸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진행할 실험은 상대적으로 고온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시간을 빼고 넉넉히 그 전구체와 반응물을 넉넉히 주입시켜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90 파우더 필드를 확인하고 이 값이 90% 이상이 나올 시에 분석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거의 ALD 전후 차이가 거의 없기도 하고 어, 파우더 필드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 같아 이 과정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까지는 SiO2 필렛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Si 파우더 50mg을 여기에 넣어주고
골고루 물리적으로 펴준 다음 이 유압 프레스기로 저희가 원하는 압력만큼 프레스를 해주는 방식으로 로딩 양은 50mg, 압력은 5톤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은 SiO2 펠렛에다 SiNALD를 한 전후 사진입니다. 전 단계와 ALD 실험을 진행한 후 사진입니다. ALD 후 펠렛의 파우더 필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IR을 찍어 보았습니다. 1차 실험에 대한 IR 결과입니다. 왼쪽이 SIN 펠렛의 IR 그래프, 오른쪽이 SiO2 베어 펠렛의 IR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300도 및 400도에서 진행했을 때 둘 다 NH 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베어 SiO2 펠렛을 찍어봤을 때 존재하면 안 되는 3300에서의 감소 픽이 생겼는데 이를 통해 실험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3300 이 부근에서 NH 픽이 나타나지 않은 문제는 암모니아 노출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판단하였으며 SiO2 베일 펠렛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픽이 관측된 문제는 기기 오류거나 실험 숙련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암모니아 공급 시간을 3초에서 10초로 늘려 2차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실험입니다. 2차 실험은 11월 25일에 IR 기기 문제가 해결된 후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실험과 모든 변수를 동일 조건으로 진행하였고 암모니아 주입 시간만 3초에서 10초로 늘려주었습니다. SiO2 펠렛에다가 SiN을 ALD한 전후 사진입니다. 전과 후 사진입니다. 2차 실험 IR 결과입니다. 맨 왼쪽 그래프가 이상적인 SIN의 IR 피크, 그리고 가운데가 저희가 실험한 IR 그래프, 맨 오른쪽이 SiO2 베어 펠렛의 IR 그래프입니다. SiO2 그래프를 봤을 때 피크가 첫 번째 실험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을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이론대로 진행되었을 때 SIN 펠렛의 경우 이 3300 부근에서 이 정도의 픽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실험인 가운데 그래프를 보이면 3300에서 상승 픽 NH 픽이 이제 조금 다소 이제 보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음 실험에서는 NH 픽이 좀 더 잘 보이고 이 OH 감소 픽이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어, SINALDC 표면에 NH가 아닌 이 NH2로도 흡착이 가능합니다. NH 스트레칭의 경우 3520에서 3320, NH2 어시메트리 스트레칭의 경우 3360에서 3340의 부근에서 이제 범위에서 이 피크가 겹쳐서 나와 어, OH 피크처럼 샤프한 픽이 아닌 이 오른쪽 이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브로드한 픽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차 실험에 대한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NH3ALD 시에 피크가 더 뚜렷하게 나오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가 성공한다면 목표 설정에서 나온 이니비터 증착을 염두에 두어 SINX 펠렛의 이니비터 흡착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니비터로는 TMS, 하이드록시 트리메틸실레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는 먼저 음, 반응에서 실레인 리액턴트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NH, NH2, OH기의 결합을 가능합니다. 이는 즉 AS-ALD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메틸기가 반응이 낮기 때문에 안정하며 CH3는 치환이 일어나지 않아
OH 쪽으로 흡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끓는 점이 99도로 낮습니다. 끓는 점이 높다면 기화가 되지 않아서 ALDC 전구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적 안정성 또한 우수하고 용해도가 낮다는 점,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점에서 TMS를 이니비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TMS가 이니비터로 이제 SIM 펠렛 표면에 반응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릴레이션은 이분자성 친핵성 치환 반응, 즉 SN2 반응으로 이 그림의 식에서 브로민 자리에 할로겐 화합물이 슈도 할로겐 화합물로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표면의 NH, NH2OH기가 친액체가 되어 TMS의 OH 쪽으로 흡착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친핵성도가 N과 O의 전기 음성도 차이로 인해 OH보다는 NH나 NH2 쪽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SIM 펠렛 쪽으로 선택적 흡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3차 실험입니다. 3차 실험에서는 이니비터 증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앞서 진행한 2차 실험에서 300도 및 400도로 SIM 펠렛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400도가 실험 결과가 잘 나와서 추후 실험에서는 400도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니비터는 아세틱 엑시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SiO2 펠렛 제작 후 아세틱 엑시드를 4초 주입 후 퍼지 3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SIM 펠렛을 제작할 때는 HCDS와 NH3를 각각 4초 및 10초 주입 후 퍼지 30초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제틱 엑시드를 4초 주입해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노출 시간을 늘려보고 싶어 12초로 증가시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SiO2 펠렛에 아세틱 엑시드를 4초 동안 흘린 사진입니다. 압력은 0.35토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SiO2의 아세틱 엑시드를 ALD한 전후 그래프입니다. 0.35토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거의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슬라이드의 그 두 사진을 디퍼런셜 스펙트럼 분석을 한 사진입니다. 1300에서 4000대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400 부근에서 이 다소 이제 샤프한 상승 픽이 보이는데, 이는 CO2 픽으로 실험실 환경상 이산화탄소에 노출될 수 있어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화가 없는 디퍼런스 그래프는 SiO2 펠렛에는 아세틱 엑시드가 방막 표면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나 이 압력이 낮아서 실험이 잘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0.35토르에서 이 1토르로 조건을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어,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실험 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진은 SIM 펠렛 제작 후 아세틱 애시드 이니비터 ALD 전후 사진입니다. 레시피는 동일합니다. 0.35토르에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디퍼런스 스펙트럼입니다. SIM 펠렛과 이니비터 ALD 전후 디퍼런스를 찍어야 했지만 ALD 직후 SIM 백그라운드를 찍지 못하였습니다. 이 위 그래프는 SiO2 펠렛과 이 SIM 펠렛의 이니비터 ALD 후 디퍼런스입니다. 이 그래프에 그래서 이 이유로 그래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저희는 이 SiO2 펠렛의 이니비터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 예상과 다른 픽이 생겼다면 이는 분명 SIM 펠렛에서 이니비터 ALD를 하였을 때 새로운 방막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디퍼런스에서 보이는 OH 감소 픽, 어, NH 상승 픽, 그리고 SiH 상승 픽, 이 세 가지는 SIN 디퍼런스에서 보이는 픽으로 이외에 다른 뚜렷한 픽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3 오토르에서는 아세틱 엑시드가 SIN의 ALDC 방막 형성이 안 되었음을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낮은 압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토르로 실험하였을 때 SiO2 펠렛과 SiN 펠렛 디퍼런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이니비터를 붙인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이 전 사진 또한 신뢰도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3700에서 이 샤프하게 OH 픽이 감소를 하고 3300에서 NH 픽이 상승하고 이 2200에서 SiH 픽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SIN 형성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IN 펠렛 형성 후 이니비터 아제틱 엑시드를 각각 4초 및 12초 흘린 후 디퍼런스를 찍었습니다. 저번 발표에는 이제 4초일 때만 실험하여 결과를 보였으나 추후 실험에서 12초일 때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피크의 상승 및 감소폭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쪽이 4초, 이쪽이 12초 그래프입니다. 그 1762 부분, 여기서 이제 카본일 피크가 1375에 이제 CH3 메틸기 픽을 보시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 이 감소한 픽, 이 감소한 픽으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SiH 픽, NH 픽, NH2 픽은 이니비터 ALD 과정에서 SIN 방막에서 반응물로 소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그래프를 보았을 때 SIN 펠렛에는 아세틱 엑시드가 방막 증착이 매우 수월하게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니비터를 더 오래 흘릴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 방막 형성이 더 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차 실험에서는 아세틱 엑시드 대신 TMS를 이니비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온도는 동일 조건이며 그리고 TMS의 경우 압력을 1.4토르 이하 조건에서 이하로 이제 설정하기가 힘들어서 1.4토르 최소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력을 제외한 모든 레시피는 전과 동일합니다. 위 사진은 4차 실험에서 쓰인 SiO2 펠렛 이니비터 ALD 후 사진입니다. 먼저 SiO2의 이니비터 ALD를 해보았습니다. SiO2의 이니비터를 ALD 한 후 디퍼런셜 스펙트럼 분석을 해본 결과 아세틱 엑시드와 동일하게 TMS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CO2 픽입니다. 이제 SIN의 이니비터를 ALD 한 후 디퍼런셜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또한 이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4초로 진행하였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 혹시나 이제 노출 시간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후 12초로 이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뚜렷한 피크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TMS는 SIM 펠렛에 흡착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TMS를 선택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SiCl4와 같은 실레인 계열 반응물들은 표면에 붙으려면 아민 계열의 촉매가 필요합니다. SIN 펠렛의 표면이 아민 계열 촉매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이니비터로 TMS를 하였던 거지만, 결국 SIN 표면이 충분히 촉매 역할을 하지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TMS, 트리메틸실라놀은 SIM 표면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이니비터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실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SiO2 펠렛에서 SINALD를 진행하였을 때 저희가 찾은 최적의 레시피는 HCDS 4초, 퍼지 30초, 암모니아 10초, 퍼지 30초로 이제 5사이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압력은 각각 HCDS 1.7토르, NH3 1.65토르이고 온도는 300도보다는 400도에서 핵이 더 잘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SIM 펠렛 제작 후 이니비터 ALD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니비터 종류는 두 가지로 아세틱 엑시드와 그리고 이제 TMS, 트리메틸실라놀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세틱 엑시드부터 보았을 때 0.35토르에서 진행하였을 때 실패하였고 압력을 높여 1토르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메틸기와 카보닐기 픽이 확인되고 반응이 매우 성공적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실험에서 12초로 흘리는 시간을 늘렸을 때는 주입 시간을 늘렸을 때는 피크가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MS의 경우 1.4토르 미만은 압력 관리가 힘들어 1.4토르 최소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4초를 주입하는 것과 12초를 주입하는 것 모두 반응이 없었습니다.